한국은 지독한 난쟁이들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키가 작은 건 이들의 열등한 유전자와 연관이 있죠. 여기 한국인들은 못생기고 키도 작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인들에 비해 키도 크고 잘생긴 자신이 한국 여자들을 모조리 꼬셔주겠다며 의기양양하게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한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융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나름 상위 1%의 엘리트로 인정받고 있고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국 인류의 명문대를 졸업한 뒤 중국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을 뿐더러 키도 169c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평균 키를 아득히 초월하는 큰 키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있을 때 제겐 늘 여자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중국 여자들의 관계에서 늘 현타만 느껴야 했죠. 왜냐하면 중국 여자들은 너무나도 속물적이고 뭔가 제 능력과 돈에 너무나도 집착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월급을 80만 원이나 받고 있고 이건 중국 상위 1%에 해당되는 월급입니다. 물론 저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주 6일 근무를 하기에 가능한 월급이지만 이러한 주 6일 근무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건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처럼 고연봉을 받아서 그런지 제가 만나는 중국 여자들은 죄다 제게 결혼을 하자며 매달리곤 했어요. 문제는 중국은 차일이라고 불리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신랑이 신부 측에 돈을 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보통 신랑은 3천만 원 정도를 신부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여자들은 제게 1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을 요구했고 저는 못생기고 키도 작은 중국 여자들에게 이 정도로 큰 돈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물론 저는 중국 상위 1%의 고연봉자긴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무지막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능력도 좋은 제가 뭐가 아쉽다고 중국 여자 따위에게 이런 큰 돈을 바친다는 말인가요? 그러다 알게 된 게 바로 한국 여자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중국의 신문에서 한국의 처참한 생활 수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은 극심한 가난 탓에 통 음식을 못 먹고 자랐고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열등한 유전자가 합쳐진 탓에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6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속에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들은 가난한 한국이 자신들의 후진성을 감추기 위해 선전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그러한 한국 배우들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선전용으로 쓰기 위해 몸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큰 것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게 현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 따위도 없다고 했기에 이건 제 상황의 안성맞춤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중국 여자들보다 훨씬 예쁘고 순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만약 이런 여자들을 결혼 지참금도 내지 않고 데려올 수 있다면 이건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 여자들 입장에서도 땡 잡은 셈이었죠. 한국 남자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월급을 무려 80만 원이나 벌어오는 저를 과연 누가 마다한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저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한국인들의 꿈의 언어로 여겨진다는 중국어도 배울 수 있으며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바라마지 않던 중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분명 한국 여자들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일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자를 꼬시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 뒤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저만의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사실 중국인들 중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단 0.1%에 불과한데요. 평균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 중국에서는 비행기 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중국이 이 정도니 한국은 더욱 상황이 열악하리라는 건 너무도 당연했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자기에 더욱 많은 한국 여자들이 제게 구애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국가이므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외모는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저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제가 중국인인 것을 최대한 티를 내고 다녔죠.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배낭에도 중국 국기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한국 여자들이 제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한 유전자를 타고난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나 왜소하고 키가 작다더니 적어도 공항을 돌아다니는 한국 남자들은 저보다 머리 2개는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매우 세련되게 생겼고 또 패션 센스도 남달랐거든요. 물론 한국 여자들도 듣던 대로 매우 예쁘고 키도 컸지만 적어도 한국 남자들의 겉모습을 보면 비교적 못생기고 키도 작은 중국 남자들은 아예 이들과 경쟁조차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굳이 중국인임을 티를 내지 않고 다녀도 한국인들은 얼굴만 봐도 중국인과 확연히 구분이 갔고 저는 그렇게 현타가 와서 그 즉시 중국 국기가 달려있지 않은 옷으로 갈아입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겉으로 보이는 것에 미쳐있는 국가라고 했고 공항처럼 외국인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의 경우 어김없이 한국 정부 측에서 관리하는 키가 크고 잘생긴 배우들이 섭외되어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항을 벗어나게 된다면 이렇듯 한국 정부 측에서 고용한 배우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도망치듯 한국의 청계천으로 향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돌아다니는 한국인들 또한 키가 매우 컸고 또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의 노인들보다도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이건 한국인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졌고 키도 매우 작다고 주장했던 중국 언론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남자라면 외모가 아닌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저는 한국인들보다 10배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애초에 청계천이라는 강 자체가 속국 한국을 가엾게 여긴 중국이 지원 사업을 펼침으로써 만들어진 강이기에 돈 많은 나라에서 온 저는 한국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은 너무 후진국이라 강을 온전히 관리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중국이 큰 돈을 들여 청계천을 복원해 준 거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청계천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중국 언론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청계천에는 웬 드론이 순찰을 하며 주위의 쓰레기들을 수거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AI 청소 드론이었고 이 드론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시에 첨단 센서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강의 수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이러한 한국이 자체 개발한 드론은 한국의 다른 강에도 배치되어 있다고 했고 수심이 깊은 강의 경우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익수자를 포착하고 관련 부서에 실시간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로 구현해낼 수 없는 최첨단 기능이었기에 저는 중국이 한국을 도와줬다는 사실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또한 이러한 드론 개발을 시도하긴 했으나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 드론은 시민들의 머리카락을 쓰레기로 잘못 인식하고 난데없는 시민들의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버리는 대참사를 일으켰거든요.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시민들의 음식을 쓰레기로 인식하고 죄다 훔쳐서 달아나고 있기에 중국인들은 이러한 드론을 골동품으로 여기며 드론이 다가오는 낌새가 보이면 돌까지 던져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처참한 수준의 AI 및 인식 기술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중국 언론에서 보던 열악한 수준이 아니었는지 놀랍도록 정교하고 최첨단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계천은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져 도시와 자연이 놀랍도록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계천 물은 어찌나 깨끗하던지 청계천은 분명 도시 중심에 있는 강이었음에도 각종 물고기와 조류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러한 완벽한 강의 상태를 보자마자 청계천은 절대로 중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강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강은 생물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중국은 수도 인프라가 형편없는 곳들이 많아서 강은 곧 집에 물조차 안 나오는 시민들의 공용 목욕탕쯤이 되어 사람들은 강에서 샤워를 하거나 빨래를 하고 심지어 화장실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자연을 놀랍도록 잘 보존하고 있다니 저는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과 경제력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머리를 감싸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청계천 주변에는 무인 카페까지 존재했고, 저는 중국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카페의 모습을 보고 그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인 카페라니, 중국에서 이런 미친 시스템을 도입했다간 1시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좀비 떼처럼 몰려들 것이 분명하고, 현금과 커피, 그리고 커피 기계까지 모조리 분해해서 훔쳐갈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 번은 중국 대기업에서 야심차게 무인 카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홍보를 위해 체인점 20곳을 한 번에 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단 하루도 안 돼요. 무인 카페 점포 20곳 모두 먼지 한 톨 남지 않았을 정도로 깡그리 털린 일화는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무인 인프라가 자리 잡힐 수가 없을 거라는 전국적인 패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무인 카페는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를 한 뒤 기계가 만든 커피와 냉장시설에서 바로 공급되는 디저트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아무도 무인 카페에서 무언가를 훔쳐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또한 카페 용품은 센서를 통해 추적된 소비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입고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모든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1인 1음료의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리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놀란 토끼 눈을 뜨며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역시나 한국의 물가였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 언론에서 한국은 가난한 국가이므로 중국인들의 한 달 생활비로 한국에서 1년은 살 수 있다고 들었지만, 이곳 카페의 커피 가격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비쌌거든요. 다른 한국인들, 심지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조차 이러한 커피 가격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듯 비싼 디저트까지 아무렇지 않게 주문하고 있었지만, 중국 상위 1%였던 저는 이러한 커피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구경만 실컷 한 채로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국인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검소한 민족이며, 한국인은 가난한 주제의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를 하는 멍청한 민족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나, 청계천이 잘 보이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나 그 맛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국 여성 직원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저는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큰 그녀의 겉모습에 완전히 푹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형편없는 겉모습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는지 한국 길거리에는 중국이었다면 배우 재앙까지 들어올 정도의 훤칠한 키와 세련된 얼굴을 가진 사람들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야 키가 큰 편이었지 한국인들 앞에서는 지독한 난쟁이일 뿐이었으므로 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얼굴과 키로 승부를 보는 것은 완전히 무리라고 판단했고, 결국 저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경쟁력과 돈으로 승부를 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녀에게 중국어를 구사하며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한국인들은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므로 중국인들만 보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달린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그녀는 제 중국어를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한국인 직원만 유별난 거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했죠.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인프라는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저는 분명 한국인들 개개인은 몹시도 가난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 80만 원을 받는 중국 상위 1%의 고소득자고, 저와 결혼을 한다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대우받는 중국어도 배울 수 있다며 그녀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죠.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은 픽 웃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월급 80만 원이 중국 상위 1%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저는 주말에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당신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30분째나 저를 몰래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데
소름 돋으니 제발 좀 나가주시겠어요? 보아하니 돈이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던 것 같은데 혹시 더 보여줄 카드가 남은 건가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 중국 상위 1%의 엘리트이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지만 한국인들은 어떻게 평범한 아르바이트생마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단 말인지 이들의 교육 수준은 중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주 6일을 일해서 겨우 월급 80만 원을 버는데 한국인들은 주말 아르바이트만 해도 저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고의 명문대에서도 손꼽히는 성적을 거둬야만 월급 8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주말만 일해도 월 80만 원 이상을 벌다니 이건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국이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는 것을 뜻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자기방어 심리가 발동했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저는 넓은 아량을 가진 중국인으로서 필사적으로 가난을 숨기려는 그녀를 이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따라서 저는 그녀에게 이곳 편의점에서 1+1으로 구매한 커피 중 하나를 건네게 됩니다. 한국의 편의점 물가는 어림잡아봐도 중국에 비해 두세 배나 비쌌고 가난한 한국인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편의점 커피를 구매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여직원은 또다시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됐으니 제발 이제 좀 그만해주세요. 여기 제가 마시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안 보이세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30분씩이나 사람을 괴롭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지만 한국에서 이건 범죄라고요. 정말로 그녀 옆에는 스타벅스 커피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매우 비싼 커피로 중국에서는 상류층들만이 겨우 마실 수 있는 커피거든요. 저는 월급 80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지만 그런 저도 정말 특별한 날에만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구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편의점 직원조차 스타벅스 커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매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역시나 한국인들은 가난한 자신들의 주제도 모르고 턱도 없는 소비를 하는 바보들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고 그렇게 궁시렁궁시렁대며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처럼 주제도 모르고 씀씀이까지 해픈 여자라면 안 만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며 툴툴대며 다음 일정을 소화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할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길거리 한복판에 웬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거들떠도 안 보고 꼭 노약자들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곤 했기에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용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이러한 길거리 한복판에 존재하는 수상한 엘리베이터를 탑승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에서 저는 머리를 감싸쥔 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철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국은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에 더해 엘리베이터까지 구비해 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이 엘리베이터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노약자들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배려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노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중국 지하철은 다양한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스컬레이터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멈춘 지 오래고 장애인 배려 시설 또한 그저 무늬만 갖춰놓았지 실제로는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래서 중국 지하철에 탑승하려면 진작에 계단처럼 변해버린 에스컬레이터를 일일이 걸어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와 시민의식에 감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지정된 구역에 줄을 서서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이 전부 내릴 때까지는 옴짝달싹하지 않았고 승객들이 전부 내리고서야 지하철에 탑승하며 질서를 지켰죠. 좌석 양보는 또 어떻고요?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노인 승객이나 임산부 등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심지어 지하철 좌석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구비되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중국 지하철에서는 이러한 노약자에 대한 자발적인 자리 양보나 배려석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만약 배려석을 구비해 놓는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게 분명한데요. 애초에 중국에는 배려나 양보라는 개념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에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리를 양보해줘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배려를 주고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저도 모르게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바보 같은 망상을 해버렸죠. 중국 지하철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객실 내부에서 끝까지 정숙을 유지하며 매너를 지켰다는 것도 놀라웠는데요. 이렇듯 저는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달랐던 한국에서 계속된 논란만을 반복하며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짊어지고 있던 배낭이 너무 무거웠던 탓일까? 저는 지하철에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넘어지자마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던 웬 한국인 소녀가 즉시 제게 달려오더니 이내 영어로 괜찮냐며 안부를 묻고 그대로 자신이 앉던 자리를 양보해 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녀가 제가 외국인인 것을 어떻게 한눈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도 분명히 제게 호감이 있어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했음에도 제게 자리를 양보해 준 여성이 내리기까지 기다리며 그녀가 내릴 때 같이 하차했죠. 그리고 그녀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들이대며 식사라도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은 부끄러운지 분명 제게 마음이 있는 것이 확실했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괜찮다며 거절을 할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럴수록 끈질기게 따라붙음으로써 제 마음이 진지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기로 했고, 동시에 진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근성을 가진 중국 남자의 매력을 계속해서 어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학생이라며 제발 자신을 좀 놔달라고 간청했지만 저는 학생이면 오히려 좋다며 저는 젊은 여성을 원하고 또 여자를 책임질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엘리트라며 제 진심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30분은 따라갔을까? 그녀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알겠으니 식사 후엔 제발 좀 사라져달라며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식당은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구비해 두었기에 직원의 응대 없이도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었을 뿐더러 이 태블릿 PC에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 번역 서비스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AI 메뉴 추천 서비스까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모름에도 중국인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다는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식당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셀프바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었기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다간 고가의 태블릿 PC는 순식간에 도둑질을 당할 거고, 셀프바에는 음식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모든 음식을 앗아가 버릴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넓고 정직한지 이곳에서는 그러한 수준 낮은 행위를 일체 볼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려고 할 때 저는 그 즉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음식점 물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쌌고 중국의 식당보다 최소 3배 이상은 더 비쌌거든요. 중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월급인 80만 원으로도 한국에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한국은 정말 무지막지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여학생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바로 손을 벌벌 떨면서 쉽사리 결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메뉴를 고르는 와중에도 저는 중국 최고의 엘리트고 월급은 80만 원씩이나 받는 부자라며 허세를 부려댔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시집을 오면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평생의 수건으로 여기는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중국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여성을 꼬셨어요. 또한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통 비행기를 못 타지 않냐며 저는 무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 것만 해도 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며 쉴 새 없이 입을 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세와 자신감으로만 결제를 하기에는 식당의 음식값은 너무나도 비쌌고 결국 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쉽사리 결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이런 제 모습에 질색을 하더니 이내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완료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순간적으로 부끄럽다는 감정보다도 다행이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음식 결제를 했다간 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학생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큰 돈에 대한 결제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한국인 여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이 여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나 허세를 부려대더니 음식값을 결제할 푼돈조차 없어서 손을 벌벌 떠는 건가요? 그리고 당신 월급 80만 원을 받는다고요?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한 달에 몇 번씩 일일 아르바이트만 해도 당신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당신이 쉽게 결제하지 못하는 금액을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고 또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비행기도 못 타는 사람들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당신이 받는 월급의 3배 이상은 벌 수 있는데 도대체 고등학생에게 밥을 얻어먹는 중국인 따위가 되고 싶어 하는 한국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이미 해외여행을 3번이나 갔다 왔고 한국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리 없이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당신이 더 어필할 것이 무엇이죠? 당신은 외모도, 키도, 그리고 패션과 능력도 전부 한국 남자에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이유로 당신 같은 중국인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발 좀 부탁인데 한국에 와서 푼돈으로 허세를 부릴 시간에 제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당신네 민족들 좀 데리고 가세요. 오히려 중국인들이야말로 한국에서 취직을 하면 중국에서 버는 것의 10배는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한국으로 불법으로 밀입국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한국에서 범죄만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당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이유는 당신에게 나는 지독한 악취 때문이에요. 도대체 며칠을 안 씻은 거예요? 중국인들은 원래 샤워라는 것을 안 하는 민족이란 말인가요? 제 앞에서 계속해서 변태적인 시선을 보내며 악취를 풍기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자 저는 친절을 가장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이건 악수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당신과 식사를 할 생각이 없으니 이만 일어나 볼게요. 거지에게 적선을 한 셈 칠 테니 제 음식은 당신이 먹든지 하세요. 저는 이제야 모든 현실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엘리트이자 모든 인기와 존경을 독차지했던 제가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에게 밥을 얻어먹은 걸로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니 이건 정말 지독히도 쓸쓸한 현실이었어요. 결국 저는 중국 언론에 의해 완전히 속았음을 인지했고 그렇게 쓸쓸히 식사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데요. 한국 물가는 중국인인 제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고 하루라도 이곳에서 더 있다간 정말로 중국으로 돌아갈 자금이 없어져 수영이라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이자 사람들의 수준도 높고 겉모습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훌륭한 나라였고 중국 정부는 그저 이러한 한국을 견제하고자 거짓 선전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